네, 한번 읽어보시고 막 써보세요. 섬이나 출퇴근이 불가한 지역에 발령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네, 한번 이렇게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끄고서라도 써보세요. 이렇게 플레이 정지 놓으신 다음에 써보세요. 저는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안 가는 지역에 저를 보낸다면 저는 기꺼이 기꺼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섬이나 오지에 가는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돼요? 예, 우선은 첫 번째 뭐예요? 공무원은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명령에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원의 자세랄까요? 그런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습니다만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소소한 감정이라든가 내지는 여건 이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거기에 충분히 저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익 우선의 마음. 세 번째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만 오지에서의 발령은 저에게 여가 시간이죠. 여가 시간. 많은 여가 시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가 시간에 저는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이런 세 가지의 테크닉을 써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잘 나오기 때문에. 19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말에 상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시하는 거, 또 야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네, 주말에 업무를 시키거나 야간에 호출해서 업무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찌 보면은 현실에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공익에 우선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도하고 시급성이라고 하는 일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중요하고 시급한 거 있잖아요. 뭔가 시급하게 고장났다라든가, 또 정말 중요하고 시간을 요한다든가, 어떤 중요도 시급성입니다. 중요도 시급성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저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즉각 업무 복귀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공후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에서 담당자가 저라면 그것이 제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중요도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업무라면 상사에게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돼요? 상사에게 잘 말씀드려서 내일 다음에 월요일 날 처리한다라든가, 월요일 날 근무일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굴종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함,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많은 류의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유의 아마 100명 이상의 상사를 만나게 되겠죠.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9급으로 들어가셔도 8급, 7급, 6급, 5급 많은 분들의 상사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놀래요. 어떤 걸 놀랄까요? 저런 사람도 공무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놀래기도 하고, 가끔,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와, 여러분들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업무 처리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서적인 히스테리, 있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여러분들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행정실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실의 범위를 벗어나서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뭐 급식실이라든가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수양의 자세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상사가 되면 어떤 상사가 돼야지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겨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 그 도가 지나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던 어떤 기준, 여기는 제가 중요도 시급성이라고 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업무라면 빨리 복귀하겠다. 그렇지 않고 정말 다음에 처리해도 되는 업무라면 여기서는 급하다고 했습니다만 처리해야 될 업무라면 좀 미루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라면 현업에 복귀해야죠.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나눠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여기 22번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교육청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업무, 잘할 것 같은 업무,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그 단점 극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와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할지. 네.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직했을 경우에, 교육행정인으로 입직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면접 과정에 있지만 가장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가? 학교 업무인가? 학교에서, 아니면은 뭐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싶은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어떤 특수기관, 이제 사업소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도서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시설을 다루는 시설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부속기관이라고 하죠. 많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여기서는 연수원을 예를 들었죠. 어디서 근무하고, 저는 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도 생각해보고, 연수 대상자들에게 연수의 필요성도 알리고, 또 타부서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사실은 연수원에 처음부터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군데 돌다가 연수원에 가시겠죠. 처음엔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점과 단점을 하라고 그랬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장점은요, 그것을 어떻게 돼? 공직에 적용하는 것을 써야 돼. 여기서는 장점을 친화력이라고 그랬죠. 친화력을 바탕으로 공직에다 어떻게 적용해서 기여하겠다라는 것들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친화력이면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용광로, 톱니바퀴 뭐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단점을 모시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극복.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요. 그 면접 시험은 아까 여기 이 주제 내용으로 따지면요. 내용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내용으로 따지면 아까 서두에서 했습니다만 내용으로 따지면 그 정책,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거, 또 개인 신상을 물어보는 거, 또 그 경험을 물어보는 거, 경험이 개인 신상이죠? 경험을 물어보는 거, 경험. 그 다음에 상황을 물어보는 거, 또 공직관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다시 셋으로 주체 중심으로 나눠볼까요? 그 면접의 구조를 주체 중심으로 나눠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걸 물어봐요. 여러분. 나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요. 업무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업무. 세 번째는 조직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조직.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나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나오는데 뭐 업무도 조직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런 업무나 조직은 다음에 하고 나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뭐예요? 장단점.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죄송합니다. 단점은 무엇이다. 그래서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극복하고 또 아까 나왔었죠. 내가 봉사활동했던 건 무엇이었나.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오늘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단점을 극복하는 거를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23번도 같은 맥락인데요. 희망부서 비전 실현 방안 23번하고 아울러 26번을 같이 읽고 한번 써보세요. 23번은 비슷한 맥락이라서 23번, 26번 23번, 26번 23번은 뭐예요? 3번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업무, 맡고 싶은 업무, 희망하는 부서, 또 그 공직에 들어왔을 때 비전에 대한 실현 방안, 내가 공직에서 이 비전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6번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봐라. 이 두 가지 한번 써보세요. 네, 비전이랄까요? 비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서는 공무원에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공직사회를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조직,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드는 거. 해도 좋습니다. 뭐든지. 학교가 어떤 학교, 내가 근무한 학교가 어떤 학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포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포부.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저는 또 아울러 어떤 업무를 맡고 싶다. 저는 감사 업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감사 업무, 요즘에 많이 떴던 감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치원 감사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감사 담당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철저히 익혀서 유치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유치원이 어떻게 돼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유치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치원 3법을 현장에 잘 적용시키는 감사 담당 공무원 내지는 어떻게 유치원 담당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가치관 내지는 본인의 희망부서,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신규이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 우리 조직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떤 포부가 있나?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조직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직접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시간을 줬을 때 구사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만약 공무원이 된다면 뭐 전문성, 책임성, 청렴성을 기본으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만 해도 돼. 저는 우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제가 가서 근무하는 조직이 가장 신뢰받고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기회 줬을 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직접 물어봤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학교, 또 내지는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가고 싶은 학교 내지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본인의 가치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은유로 해도 좋습니다. 은유로 해도 좋습니다. 은유.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는 저 자신이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로 비유한다면 저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아닌 또 모든 사람들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디딤돌, 학생들의 디딤돌, 우리 조직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비유를 써가지고 어떤 가치를 딱 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간에 물어봐도 좋고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 줬을 때 나의 가치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에와 관련된 건 어떻게 돼요? 저는 학교에 이런 공무원이 되고 안전 백신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안전 백신. 요즘 백신이 유행이니까 안전 백신. 그래서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가 간 학교에서는, 제가 간 조직에서 안전사고가 제로가 되는 안전 백신 같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품격이 확 올라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27번 하고요, 30번 두 가지를 해보세요. 27번은 뭐예요?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 이유, 그런 것들이었었고, 30번은 뭐예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공무원인가, 어떤 공무원인가, 그 가치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응대할 것인가. 두 가지죠. 그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이유, 또 미래 사회의 가치, 어떻게 실현, 두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네. 27번. 어렸을 때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 이유. 여기 잠깐 오탈자가 났는데 첫 번째가 문성이 아니라 전문성이죠. 전문성.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걸요?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의 좋은 영향도 받으시고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을 담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피와 어떤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난 데다가 또 어떤 태생적으로 가진 데다가
또 후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제2의 부모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태어난 것도 그런 비슷한 유전자를 받은 데다가 보는 것도 그런 행동을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이 교사로 가정해가지고 부모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 전문적으로 전문성, 노력하는 모습, 청렴한 모습, 또 봉사하는 모습. 좋은 것만 써놨죠? 아마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좋은 것만 써놨습니다. 전문적으로 매번 교재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수업 자료를 늘 만들고 스크랩하는 모습,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청렴한 모습, 그 다음에 늘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만약에 강조한다면 어떻게 돼? 강조. 저 역시 공직자가 된다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늘 노력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 노력하고 청렴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로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그러셔야죠? 30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공무원, 어떤 공무원인가? 또 그런 공직관을 학생, 교사, 학부모에 어떻게 응대, 내지 활용,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공직관 여러 가지가 있죠. 창의성, 내지는 전문성, 내지는 소통력, 또 내지는 또 뭐 할까요? 아니면은 공감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소통, 여기서는 뭐예요? 주로 전문성을 써놨네요. 창의성, 전문성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노력하고 저 자신은 어떻게 노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뭐 내지는 학위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교육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소통, 협력하는 어떤 협력 체계, 협력 체계라고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돼? 협력 체계 아니면 시스템, 아니면은 뭐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 이런 것들, 아니면 협력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소통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34번, 33번은 뭐예요? 공직사회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된 비윤리적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지켜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이런 비윤리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윤리성, 공직자, 예를 들어서 LH 사태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국 사태도 있죠. 조국 사태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어떻게 공직자의 성추행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LH 사태부터 해가지고 부정입학, 성추행, 또 여러 가지 품위의지를 상실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직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34번은 뭐예요? 공무원에게 있어서 품위유지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네, 33번.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LH 사태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자세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청렴이죠. 청렴은 LH 사태도 마찬가지고 청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청렴입니다. 업무의 최근에 청렴의 의미가 업무 지시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직권남용 금지까지 확대되고 있죠. 청렴의식이 강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품위유지 의무, 성적인 문제에서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 품위를 손상시키는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아까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어떻게 돼? 선민의식이랄까요?
어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 상류층 굳이 조국 사태라고 제가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정 정보라든가 인맥 있죠, 인맥 있잖아요. 특정 정보, 인맥 이런 걸 활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LH도 마찬가지고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즉 뭐예요? 공무원은 어떻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복이라는 거지. 그 공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나쁘게 얘기하면은 노비 내지는 어떤 일꾼, 그런 거죠. 공적인 일꾼이란 말이에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말, 공복이기 때문에 공복의식을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직에 막 들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부정한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정하게 하는 분들은 아마 고위직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품위유지를 손상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윗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으시고 그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그다음에 공복의식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식. 그 다음에 34번. 품위유지 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데 품위유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품위유지 의무란 아까 했어요. 8대 그 의무 중에 하나였었죠. 품위유지 의무는 어떻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면 안 돼요. 즉 근무 시간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시간 이외에도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서 내외부로 나눠봤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는 나와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품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잖아, 사람이. 조직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LH 보셨죠? LH 앞에서 이렇게 투척하고 LH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나와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울러 어떻게 돼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치를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시면 좋겠어. 내부, 외부로 두 가지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품위유지. 그 다음에 36번, 38번, 40번, 3개, 이제 마지막이라 3개 해보시면 36번은 알아놓은 주인이 열 머슴보다 낫다의 의미. 이고 38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육행정인이 되면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목미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는 대로 말해봐라. 3가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플레이를 잠시 끄시고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그 36번부터 알아놓은 주인이 열 머슴보다 낫다. 속담이 있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 저는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주인의식을 있으면,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적극성, 능동성, 책임감, 적극성이나 능동성, 책임감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 상황, 적극성, 능동성, 책임감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조해서 어떻게 돼요? 저 역시 교육행정 공무원이 된다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매사에 저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강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38번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거, 나의 근거리에 있는 거 뭐예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본인이 맡은 바 업무,
본인이 맡은 바 업무에서 어떻게 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과 보도자료 내지는 기존 그 사례, 공문과 보도자료 내지는 타 학교나 교육청의 사례 이런 것들 내지는 지침, 사례나 지침 이런 것들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관련 뭐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 내지는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필요한 자격증 여러 엑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격증 다 가지셨을 텐데 또 업무 처리 전산 세무회계가 됐던 어떤 관련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아울러 더 나아가서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필요하면 저는 대학원도 진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강조.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육행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교육행정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관인데 어떤 사람이 예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쁘겠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기계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하고 열정을 다해서 또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뽑는 사무관들은 여러분들보다 노련하단 말이에요. 노련해. 그래서 빨리 파악해, 여러분들을. 파악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40번 목민심서의 내용 여기서는 율기육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궁, 청심, 재가, 병객, 절용, 낚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목민심서의 내용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부산에서 나왔었죠? 나왔는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중에서 이거의 중심은 주로 직궁, 청심, 직궁은 뭐예요? 직궁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직궁은 바른 몸가짐은 품위 유지예요. 청심, 청렴한 마음, 병객은 이거는 공무원의 청렴의 재가는 어떻게 돼요? 재가는 일가정 양립. 절용은 어떻게 돼요? 절용은 물자를 아껴 쓰는 건데 이것은 곡물의 사적 사용 금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요. 낚시는 봉사정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봉사정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